쓰셨던 이제 그분 되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필러 시술이 대중화됐다면 그런 시술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풍기 아줌마 같은 경우는 콩기름 같은 걸 또 넣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파라핀 또는 뭐 어떤 콜라겐을 넣은 시대도 있었고 동물성 콜라겐 여러 가지. 근데 동물성 콜라겐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 동물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물 반응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체에서 꺼낸 진피 같은 걸 우리 몸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볼륨을 강화시키고 이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필러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사실 이 필러의 역사, 성형의 역사, 또 이런 시술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 인류가 걸어왔던 길도 조금 보이게 되고요. 우리의 그 정신세계, 그 다음에 우리의 심미안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시술이나 수술이 많이 변해왔구나. 그리고 의료기술이 정말 위험한 시술이나 이런 거를 위험한 어떤 그 의료 영역이 아니었던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냥 엄마들이 했을 거고 입술도 그냥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쟁반을 넣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서 감염이 생겨서 죽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미개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현대화되면서 좋은 시술, 좋은 수술,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오면서 좀 더 그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우리가 화장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화장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과학기술 발전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 방금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건강미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 얼굴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제 건강미 이런 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저희 고객님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아프셨다든지 뭐 갑상선 항진증을 앓으셨다든지 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살이 쭉 빠지시고 그래서 이런 걸 볼 필러라든지 앞광대 이마 필러 이런 걸 하면서 예전 볼륨을 찾으시면서 또 이제 행복해 하시고 또 그게 행복해지니까 선순환 시작되는 거죠. 운동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점점 건강을 회복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 미용시술, 미용 성형수술 이런 걸 할 때도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런 상태에서 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걸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시술을 통해서 내가 예뻐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 때 그때 하시는 게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성형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거에 상처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걸 도움을 살짝 받아서 더 젊어지고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일 때 성형 수술, 시술이 더 즐겁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 또 많은 이제 성형하시는 원장님들 이제 계속 되게 행복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리필 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반영구 필러는 진짜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면 반영구 필러는 오래 가니까요. 사실 필러가 안 없어질까봐 막 되게 고민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한동안 계셨어요. 예. 근데 필러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16년 차인데요. 필러 하면서 빨리 없어질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 사실은 예전에는 필러가 오래 남아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필러가 빨리 없어지는 게 문제죠. 왜냐면은 이제 굉장히 시술이고 그다음에 병원에 오셔서 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금방 막 3개월, 6개월 만에 사라진다면은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예, 그리고 예쁘게 모양이 됐는데 이게 저는 항상 필러를 화장하고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예뻐지려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관리하는 것처럼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어려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처럼 필러도 사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없어지면은 조금 속상해 하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빨리 없어지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필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반영구 필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영구 필러들을 할 때는 아무래도 녹이는 게 이렇게 희화산 필러처럼 시원시원하게 녹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녹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 모양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번에 완벽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병원에서 하는 게 반영구 필러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희망산 필러로 경험을 많이 축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반영구 필러를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리고 그 반영구 필러에 이제 고객님들께서 만족을 하시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히루안산 필러로 충분한 어떤 이 재질에 대한 감을 익히지 않는다면은 사실 반영구 필러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필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재질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히루안산 필러처럼 이제 녹일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정밀함, 정교함, 그 다음에 좀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라든지 우리 얼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주름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거다.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채워놔서 안 녹았을 때 이 필러가 2년, 5년 이렇게 가니까요. 이 필러가 안 녹았을 때 또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잡아주는 거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애교 필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반영구 필러는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이제 반영구 필러가 잘 어울릴 수 있는 거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는 게 이마라든지 앞광대, 팔자, 턱, 볼 쪽입니다. 예. 입술이나 눈밑 이런 데는 살짝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교, 눈 및 입술은 굉장히 부드러운 제품을 써야 되고요. 몰딩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이 잘못 나왔을 때는 이거를 녹일 수가 없으니까 반영구 필러는 2년은 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영구 필러를 저는 애교 필러 쪽은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위들은 반영구 필러가 오히려 히루안산 필러보다 더 좋은 부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볼륨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볼륨이 빨리 빠지지 않는 게 좋은데 볼륨이 빨리 빠지는 필러를 쓰는 것보다는 오래 가면서 안전한 필러, 반영구 필러들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반영구 필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